네, 오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깜짝 이슈가 나온 부분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매물로 나왔었던 웅진 코웨이의 인수전에 새로운 기업이 뛰어들었어요. 근데 새로운 기업이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데 그 기업이 넷마블이라는 겁니다. 시장이 사실상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수 주체가 뛰어들면서 웅진코웨이의 매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예전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웅진코웨이가 그 매각 대상으로 나온 이후부터 간단하게 한번 볼 텐데 일단은 그 매각 대상은 웅진그룹의 그 웅진코웨이 지분 25% 정도입니다. 네. 그래서 웅진그룹이 이제 기존의 웅진코웨이 지분 22% 정도를 1조 7천억 정도를 주고 인수하고 2천억을 더 써서 현재 지분 25%를 확보를 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웅진그룹 자체가 조금 재무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고 수익성이 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시장에 이제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웅진에너지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재무 리스크가 커졌죠. 그래서 주력 계열사라고 볼 수 있는 웅진 싱크빅도 신용도가 좀 많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웅진 코웨이의 지분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존에 이제 이 웅진코웨이 지분 인수 전에 뛰어들었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어떤 기업들이라면 하이리얼 컨소시엄, 칼라일, 베인캐피탈 이게 보시면은 이런 그 약간 사모펀드 같은 기업들만 좀 우글우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이 인수하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약간 의심의 눈초리가 있었죠. 웅진코웨이가 역시 규모가 좀 큰 기업이고 또 사모펀드나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약간 우려스러운 그런 시선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그동안 꾸준하게 거론돼 왔었던 유력한 후보가 SK 네트워크스였습니다. 그랬는데 SK 네트워크스가 웅진코웨이 본입찰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던 이사회를 취소했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웅진코웨이의 인수전에서 손을 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약해졌고 실제로 이제 그 본입찰에 참여가 그 예상이 됐었던 하이리얼 컨소시엄, 그다음에 칼라일 다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인 캐피털만 남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는 유효한 경쟁이 성립이 안 되니까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죠. 근데 오늘 새로 나온 이슈는 뭐다? 여기에 이제 넷마블이 뛰어들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인 캐피탈과 넷마블의 2파전이 됐는데 사실 넷마블은 게임주잖아요. 웅진코웨이는 이제 그 렌털 업체란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딱히 연관성이 없어요. 게임과 렌탈. 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일단 넷마블 측에서는 이제 사업 다각화 측면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품에 안게 됐을 때는 그 시너지보다는 렌탈 사업으로의 신사업 진출, 그러니까 게임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실적 변동성 이런 부분들을 완화하기 위한 신규 성장 동력으로 렌탈 사업을 좀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 만약에 실제로 넷마블이 자사와 시너지를 일으켜서 웅진코웨이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웅진코웨이는 그 공유시장 1위 업체라고 보통 불려요. 공유 경제 1위 업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그 구독하는 시스템이 많죠. 물건을 사지 않고 빌렸습니다. 정수기도 사지 않고 렌탈해요. 차도 요즘엔 렌탈해요. 예전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데일리샷이라고 지금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9,900원인가? 내면은 지정한 장소에서 매일 뭐 술 한 잔을 무료로 마실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독경제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커질 공유경제 시스템인데 구독경제라고 해야죠. 구독경제. 구독경제 시스템인데 여기서 이제 웅진코웨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한 그
고객 자산의 DB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정수기를 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썼다가 해지해도 DB는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많은 DB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DB를 활용해서 넷마블의 마케팅에 쓸 수 있는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DB에 대한 공유 가능성.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이상은 생각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이런 DB 공유나 이런 부분들도 법적인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돼 있는 부분이라서 대놓고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시너지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크게 시너지를 볼 건 없습니다. 다만 신사업 추진이라는 측면에서 렌탈 사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넷마블이 조금 더 포커스를 뒀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를 보시면 웅진 싱크빅은 일단 상한가예요. 웅진그룹의 중심 기업이 지금 웅진 싱크빅인데 웅진코웨이 지분 매각 가능성이 넷마블 뛰어들면서 엄청 높아졌어요. 왜냐하면 넷마블은 자금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웅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기대감이 웅진 싱크빅에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넷마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흔들렸어요. 그쵸? 오늘 변동성이 조금 커졌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넷마블이 웅진 싱크빅을 가져갔을 때 시너지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약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웅진 싱크빅의 주가가 오늘 변동폭이 웅진코웨이의 주가 변동폭이 가장 커요. 그쵸? 장 초반에는 이제 급등하면서 22%까지 급등을 했다가 거기다가 지금은 플러스 4.5%까지 상승폭을 떨궜습니다. 역시 웅진코웨이의 주인이 넷마블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넷마블에 웅진코웨이가 갔을 때 실제로 이게 잘 만난 주인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번 넷마블이 뛰어들면서 웅진코웨이 매각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웅진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이 일단 열릴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이고 넷마블이 웅진코웨이를 품에 안게 됐을 때 웅진코웨이와 이제 그 사업적인 시너지를 뭔가 낼 수 있는지 혹은 시너지를 내지 못하더라도 웅진코웨이 독자적인 렌털 시스템을 계속해서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따라서 향후 이제 넷마블의 주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추후 확인할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팩트는 웅진코웨이의 매각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웅진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부분, 이 두 가지에 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